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야 사회가 바뀐다. 왜 삐딱한 글쓰기인가? 안금모.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1996년 무릎 버스원 노동자로 일할 때 시내버스 현장의 열악한 사정을 글로 써서 꼭 고발하고 싶었다. 해마다 파업을 하는데 정부와 회사, 어용노동조합과 짜고 하는 파업이었다. 언젠가는 그걸 꼭 글로 써서 고발하리라 생각했다. 그건 필연이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싶을 때 일하는 사람들의 글 모음 월간 작은 책을 받고 이오덕 선생님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이오덕 선생님은 나한테 일하는 사람이 글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부터 글을 썼다. 그리고 2006년에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라는 책을 냈다. 바로 그 전해부터 나는 버스 운전 일을 그만두면서 월간 작은 책 편집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작은 책을 만들면서 글을 쓰고 글쓰기 강연을 다니면서 글을 더욱 잘 쓰고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나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글쓰기 책마다 나오는 쪽쪽 사들였다. 그러다 보니 모은 글쓰기 책이 700권이나 됐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글쓰기 책은 많지 않았고 써놓은 글이 아니라 짓는 글을 가르치는 책이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글 잘 쓰는 비법도 없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는 게 글 잘 쓰는 비법이라면 비법이었다. 나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은 한 권도 없었다. 그러던 중 월간 작은 책에 안금모의 삐딱한 글쓰기라는 꼭지를 만들어 연재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글을 쓰면서 초보자로서 어려웠던 경험과 시민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작은 책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글을 쓰는 비결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쓴 책은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역시 단번에 글 잘 쓰는 비결은 없다. 다만 나만이 겪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다. 글을 전혀 못 쓰던 사람이 단번에 글을 쓰게 된 경험, 살아있는 글이 어떤 글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글이 나오기 시작한 그 경험이 있다. 삐딱한 글쓰기, 안금모 보리 2014년 책은 그런 내용을 묶어 펴낸 책이다. 이 책이 나온 것도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글을 쓴 지 18년, 글쓰기 강연한 지 10여 년, 작은 책에 글쓰기를 연재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 책이 나왔다. 나처럼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글을 왜 써야 하는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글쓰기 수강생들이 쓴 글을 고친 예문들이 있다. 독자들은 초보자들 글이 왜 어색한지, 어떻게 고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책 제목이 왜 삐딱한 글쓰기인가? 안 쓴 글은 무지 용감하고 진실한데 책 제목을 어째 삐딱하게 정했나요? 나하고 친한 이가 내가 쓴 책 삐딱한 글쓰기를 보고 우스갯소리로 페이스북 메시지에 남긴 글이다. 사실 제목을 이렇게 삐딱하게 쓰면 책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성공하는 글쓰기, 단숨에 배우는 글쓰기, 누구나 쓰는 글쓰기 등등 이런 반듯하고 독자들을 유혹하는 제목을 지어야 글쓰기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나는 삐딱한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기를 바랐다. 이 제목이 내가 쓴 의도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삐딱한 글쓰기를 강조한 건 세상이 삐딱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돌아보자.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 처벌을 받아야 할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 역사를 왜곡했다. 이승만은 전쟁 광미국이 한국의 자유를 지켜준 세계의 경찰국가라는 기가 막히는 억지 신화를 쇠뇌시켰고, 박정희는 이북을 뿔 달린 돼지가 사는 나라라는 방공 논리로 독재 정권을 이어나갔다. 전두환은 광주 시민을 빨갱이로 몰고 학살하면서 정권을 잡았고, 이명박은 BBK 사기로 부정축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을 다 망쳐버렸다. 박근혜는 국정원을 앞세워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뒤 천진난만한 학생들 306명을 살해한 세월호 학살을 교통사고로 왜곡할 정도로 기본 소양이 없다. 그런 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기본 인권을 무시당하는 비정규직이 900만 명이나 된다. 삐딱한 글쓰기 제목은 그렇게 써나왔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정말 그렇게 삐딱하기만 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내 책을 읽고 쓴 서평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이 책은 삐딱한 글쓰기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 누구나 사람이라면 글을 써야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를 본인의 생각, 보기, 글을 들어가며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우연과 필연으로 나온 이 삐딱한 글쓰기를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서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혼탁한 국어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무기. 프로포풀 어법 탈출 보리국어 바로쓰기 사전.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애완견 요크슈타리아. 요크슈타리아는 요크셔테리아를 뜻하는 거겠지. 아마도 나이 많은 분이 잘 모르고 쓴 듯싶다. 이 정도는 애기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병원 같은 데 사는 강구는 맞춤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어떤 말버스 윗면에 붙어있는 성형외과 광고를 보기에 민망하다. 제 어디서 때 성형외과 의원. 이 광고를 본 어떤 이가 말했다. 저 병원에서는 절대로 성형을 하면 안 되겠다. 맞춤법도 모르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짧은 문장에 맞춤법이 2개나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제와 햇대다. 제는 제, 햇대는 햇대로 써야 한다. 저 아이의 준말이 제라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햇대와 햇대는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그럴 땐 낱말을 찾아보고 우리말 어법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전이 나왔다.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보리 국어 바로쓰기 사전 남영신 보리 2017년이다. 바른 우리말을 쓰기 위해 평생을 앞장서서 일해온 남영신 선생은 혼탁한 국어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무기로 이 사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사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국어 사전이 아니다. 글을 쓸 때 자주 틀리는 낱말이나 문장을 바르게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위에 나오는 햇대가 맞는지 알아보려면 이 사전에서 대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대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을 섞어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다고 해가 줄여든 말이라고 나와 있다. 그 밑에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의미, 대의 설명이 따라 나온다. 대는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의미이다. 내가 보았는데 신랑이 정말 잘생겼대 하는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물론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봐도 대에 관한 내용은 나온다. 하지만 인터넷 사전에서는 대와 대의 항목을 따로 찾아야 한다. 게다가 대 항목에는 20가지가 넘게 나와 있어 오히려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이 사전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틀리는 낱말만 골라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다. 그동안 내가 이런 사전은 안 나오나 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짠 하고 나타났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자. 4시나 5점을 가리킬 때는 써는 너댓은 맞는 말일까? 우겨 넣다는 맞는 말일까? 입마가 맞을까? 입마가 맞을까? 당그다가 맞을까? 당구다가 맞을까? 왠지가 맞을까? 왠지가 맞을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틀리는 낱말도 포자어로 올려놓아 찾기가 쉽다. 그동안 인터넷 사전에서 검색해서 제대로 쓰기는 썼지만 외워지지 않아 쓸 때마다 긴가민가 했는데 이런 종이 사전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사전이 좋은 점은 또 편집이 잘 돼 있다는 점이다. 흔히 사전이라면 작은 글씨가 빽빽해 보기 힘든 책을 연상하는데 이 사전은 다르다. 특히 올림말은 글자가 커서 찾기도 쉽다. 또한 조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정보도 뒤에 따로 실려 있다. 또 용언의 활용 정보와 용언의 활용표, 바른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문법 정보도 빠뜨리지 않았다. 맨 뒤에는 찾아보기 항목도 있어 인터넷 검색 못지않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글을 쓸 때나 교정, 교의를 볼 때나 어떤 책을 볼 때나 이 보리 국어 바로쓰기 사전은 내 입에 꼭 있어야 할 책이다.